이승만 대통령은 4.4.5입 개헌으로 개헌에 성공하였고, 다음 대통령은 큰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이승만 대통령의 세 번째 당선이 확실했다. (1950년대) 북쪽은 김일성의 나라였고 남쪽은 이승만 대통령의 나라였다. 김일성은 반대파를 제거하면서 1인 독재 체제를 완성하였고, 암한의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을 고쳐가면서 독재를 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었다. 국회에는 대통령을 따르는 많은 자유당 의원들이 있었고, 공권력은 해방 이후 이어져 온 친일 세력과 경찰 공무원들이 있었다. 밖으로는 정치 깡패들과 많은 단체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따르고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의 중요한 정책은 반공이었다. 반공을 기반으로 공동체와 국민들을 하나로 묶고 반대파들을 공산당으로 몰아 제거하였다. 그렇게 권력층과 지지층은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였고, 이승만 대통령 우상화에 열을 올렸다. 이승만 대통령 우상화는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만한 살아있는 지도자가 집회에 등장했고, 거리나 광장에는 이승만 동상이 세워졌다. 관공서, 학교, 유치원 건물 입구에도 동상이 세워지고, 실내에는 이승만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매년 이승만 대통령 탄생일이 돌아오면 북한에서나 있을 국경일에 버금가는 경축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이루어졌다. 1955년 3월 26일 이승만 80세 탄생을 기념하는 경축식이 서울운동장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으며 집집마다 태극기가 걸렸다. 경축식은 장관, 군인, 정치, 경제인사들이 참석하고 학생들을 동원하여 각종 행사와 80주년 기념 노래를 만들어 1000명 규모의 합창단이 불렀다. 신문 기사들도 매년 대통령 탄생일이 돌아오면 대통령을 찬양하는 기사를 신문에 실었다. 과거 군주제 폐지를 지지하던 개화파 청년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민주주의 체제의 대통령보다는 군주제 임금의 모습이었고,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신념으로 대통령의 자리를 지키는 게 최우선이었다. (1950년대) 이승만 대통령의 우상화는 김일성 우상화에 못지않았다. 1939년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한 유럽은 7년간의 전쟁이 있었고, 전쟁 기간 동안 제대로 농작물을 키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유럽은 식량 부족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 부족한 부분을 미국이 대신하고 있었다. 미국 농촌 지역은 옥수수, 감자, 곡물 등을 생산하여 유럽으로 수출하였다. 넓고 좋은 땅을 가진 미국의 농부들은 생산량을 늘려 전쟁 기간 동안 더 많은 생산을 하고 많은 돈을 벌었다. 그런데 1945년 전쟁이 끝나고 유럽은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고, 더 이상 많은 양의 농산물이 필요하지 않았다. 생산량은 그대로인데 수출이 줄어드니 농산물 재고가 쌓이기 시작한다. 미국 정부는 1차 산업인 농업의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남은 농산물들을 사들인다. 하지만 유럽 인구를 먹여 살리던 생산량을 자체 소비로는 해결할 수 없었고, 재고는 점점 쌓여갔다. 미국은 남는 농산물을 경제가 어려운 국가들에게 원조해주고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거나 아주 싼 값에 팔기로 하였다. 그래서 남한도 1955년 5월 31일 미국에 남는 농산물을 싼 값에 받기로 하고 미국과 협정을 맺는다.
미국은 잉여 농산물을 시장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한국에 팔기로 하고 협정문에 사인을 한다. 미국은 남는 농산물들을 수입업자에 보내고 수입업자는 한국 돈으로 한국은행에 미국 계좌에 입금을 하였다. 미국은 그렇게 입금 받은 돈으로 남한에 필요한 미군 유지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미국의 잉여농산물협정은 일석삼조의 효과였다. (1950년대) 정치인과 경제인들은 공생관계였고 기업가들은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좋은 뒷배만 있으면 되었다. 공장은 정부로 귀속된 공장들을 적산불화로 내려받았고 필요한 돈은 은행으로부터 싼 이자로 대출을 받았다. 공장 가동에 필요한 원료도 미국으로부터 싼 값에 가져오면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많은 돈을 벌었다. 그렇게 번 돈으로 기업가들은 정치 자금을 후원만 하면 기업은 어려움 없이 계속 발전할 수 있었다. 잉여농산물협정으로 가공되지 않은 원료 농산물인 보리, 밀, 원면 등을 수입하였고 기업들은 수입한 원료들로 밀가루, 면방직, 설탕 등을 만들었다. 가공 후 나온 세 가지 제품들의 색상이 흰색이어서 삼백산업이라고도 불렀다. 원료 공급이 쉬워지자 너도 나도 제당 제분 사업에 뛰어들었다. CJ 제일제당이 먼저 자리 잡은 설탕 사업에 지금의 오리온, 혜태제과 같은 기업이 뛰어들었고 제분 사업에 대한제분, 한국제분, 동아제분 같은 기업들도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하였다. 1955년 당시 남한 주민들 중 삼시세끼를 제대로 먹은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공급이 부족해 보릿고개를 겪던 시절이었으나 미국 밀가루가 들어오자 쌀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공급량도 많은 밀가루를 먹었다. 잉여농산물협정은 미국 농업, 미국 정부, 재벌 기업, 남한 정부 도시주민 모두가 좋은 일인 것 같았지만 피해를 보는 국민들도 있었다. 원조 농산물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은 농촌 지역이었다. 당시 농촌 인구는 남한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였으니 절반의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과 같았다. 갑자기 많은 양의 농산물이 공급되었으니 시장 가격은 무너졌고 농산물 가격은 폭락을 하였다. 그런데 당시 농촌 지역에는 임시토지 소득세와 각종 잡부 세금들이 있었다. 나라에 내는 세금 외에도 경찰, 군인, 면사무소, 각종 사회단체, 청년단체 같은 곳에서 다양한 명목으로 세금을 받아갔다. 지역에 따라 세금 항목이 달랐지만 많은 곳은 80종류의 잡부 세금을 부과하였고 전국적으로 세금 종류를 조사해 본 결과 약 280종류의 잡부 세금이 존재하였다. 농사 규모가 크지 않는 농부들은 각종 세금을 내고 나면 농사 짓고 남는 게 하나도 없었다. 가난한 농민들은 풀뿌리나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배고픔을 채웠다. 그리고 쥐굴 뚫기라고 하여 쥐굴만 찾으러 다니며 쥐가 저장해둔 곡식을 모아 끼니를 해결하는 농민들도 있었다. 잉여농산물의 수입량은 미국이 결정하고 있었고 남한 곡물 수요량보다 많은 양을 수입하였으니 농산물 가격은 폭락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자국의 농업 시스템을 살리기 위해 정부에서 농산물을 사들여 수요와 가격을 조절하면서 농촌을 지켰다. 하지만 남한 정부는 농산무역협정을 통해 일시적인 곡물 수요를 해결했으나 이후 쏟아지는 농산물을 정부가 사들여 수요와 가격 조절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정치자금 확보를 위해 농산물이 들어오는 대로 내다 팔았다. 농사는 노동과 시간이 필요한 작업인데 들인 시간과 노동에 비해 형편없는 농산물 가격으로는 다른 소비재 물가를 감당할 수 없었고 임시 토지 소득세와 각종 잡부 세금으로 농촌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래서 농과 밭까지 모두 팔아 다 쓰고 돈이 없는 농민들은 도시로 떠난다. 그런데 도시로 나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다.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농촌 인구는 도시로 계속 모여들었다. 일할 사람은 많고 일자리는 적으니 월급을 적게 주어도 일하겠다는 사람은 많았다. 1950년대 농업국가였던 대한민국의 농촌은 몰락해갔고 이승만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었던 농민들의 민심은 나빠지고 있었다.